3. 호킨스 형사의 조사. 호킨스 형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음에는 복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매트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서재로 들어가 보니 서재에는 큰 서랍이 달린 책상과 책장이 있을 뿐 왠지 매우 허전해 보였습니다. 큰 서랍은 책상의 가운데에 달려 있었고 그 양쪽으로는 작은 서랍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큰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소. 라고 하더군요. 내가 보기에도 범인의 목적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미스의 시체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비스듬하게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세를 보아서도 스미스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칼 위에 넘어지지 않는 한 말일세. 홈즈가 끼어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스미스가 죽으면서 한 말도 있고 해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홈즈 씨 자살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품도 있습니다. 죽은 스미스가 오른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호킨스 형사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뭉치를 꺼내어 펴보았다. 그것은 검은 비단 실이 두 줄 달려있는 금태 안경이었다. 스미스는 눈이 좋았다고 하니 이 안경은 범인의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홈즈는 안경을 들고 주의 깊게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 안경으로 자신이 쓴 글자를 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불빛 가까이 가져가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빙긋이 웃었다. 홈즈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더니 그 종이를 호킨스 형사에게 주었다. 이것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걸세. 젊은 형사는 당황해하면서 종이를 받아 소리내어 읽었다. 찾아온 사람은 말을 잘하는 기부인풍의 여자, 콧등이 넓고 눈과 눈 사이가 매우 좁음.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물건을 보는 버릇이 있음. 어쩌면 등이 매우 굽은 여자일지도 모름. 최근에 2번 정도 안경점에 간 일이 있음. 안경 도수가 매우 높고 안경점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그 여자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임. 호킨스 형사가 놀라는 것을 보고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단순한 추리라네. 안경이 여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날씬하고 스미스가 숨을 거둘 때 한 말로써 추측한 것이야. 그리고 이 안경의 금태는 도금한 것이 아니라네. 이 정도의 안경을 쓰는 여자라면 고상하고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 코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이 안경 주인의 콧등이 넓다는 증거이네. 그리고 와트슨. 이 안경은 근시용이며 게다가 상당히 도수가 높네. 이런 안경을 끼는 사람들은 대개 이맛살을 찌푸리고 물건을 보기도 하고 등이 새우등처럼 구부정한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코에 닿는 받침새에는 얇은 코르크가 붙어 있네. 그런데 한쪽은 약간 닳아서 떨어졌고 색깔도 변했지만 다른 한쪽은 새 것이네. 이것은 아마 얼마 전에 갈아 끼운 것일 거네. 그런데 이쪽 코르크도 그렇게 낡은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56개월 정도 된 것이네. 더구나 2개가 같은 종류인 것으로 보아. 나는 이 안경의 주인이 최근에 같은 안경점에 2번 고치러 갔을 거라고 짐작했네.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이 안경을 손에 넣으면서도 그런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런던의 안경점을 모두 조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은 없나?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홈즈 씨는 내 이야기로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을 알아차리셨겠지요. 나는 그 부근의 도로나 역 등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는가. 조사해 보라고 시켰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무엇보다도 의문이 가는 것은 범인이 왜 스미스를 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나도 스미스가 살해된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겠네. 그건 그렇고 호킨스. 자네는 내가 사건 현장에 가기를 바라나? 예, 꼭 부탁드립니다.